삼각함수 처음 시작입니다. 삼각함수. 얼마 전에 수능 특강으로 한번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복습하고 이제 문제로 갈 건데, 우선 처음에 일반각과 호도법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렇게 생긴 좌표 평면에서, 자, 여기 x축의 양의 방향, 여기를 이제 그 시초선, 시작하는 선으로 삼아가지고, 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꼭 360도를 넘어가지 않아야 될 필요가 없죠. 뭐 1000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두 바퀴 돌면 720도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280도를 더 가면 되잖아. 그럼 280도 더 가면 여기쯤 와서 이렇게 멈추겠죠, 그치? 그럼 요게 이제 1000도가 되는 거죠, 1000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뺑뺑이 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각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360도를 넘어가는 각도 정의를 할 수 있고, 또는 뭐 마이너스 30도 이런 것도 정의할 수 있죠.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양의 방향이다라고 약속을 하면, 음의 방향이면 각도가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아래로 30도 내려온 것을 뭐 마이너스 30도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각에 대해서 우리가 폭넓게, 그러니까 정의역을 넓힐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도라는 각도의 이 단위, 이 도를 붙이는 걸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이 도라는 단위가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실수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60분법 말고 호도법으로 바꿔서 각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180도라는 이 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 실수 얼마로 정의한다? 파이로 정의하죠, 그쵸? 그래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게 되면 이 파이라는 것은 아무 단위도 뒤에 안 붙이잖아. 뭐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 자체가 하나의 실수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180도가 파이다. 그리고 여러 바퀴 돌아서 각도를 정의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식이 몇 개 나오지, 그치? 여기서 나오는 공식 첫 번째 L은 뭘까요? L 부채꼴에서의 호의 길이, 그치? 호의 길이를 우리는 R세타로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R은 원의 반지름이고요, 세타는 중심각인데, 여기서 세타는 반드시 라디안으로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 그때 요렇게 계산하면 바로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요렇게 생긴 호가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뭐 50도라고 해볼까요? 50도, 여기가 10이야. 10 하지 말고 18이야. 자, 이랬을 때 여기에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걸 우리가 호도법으로 바꿔가지고 알세타라는 공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 있냐 이거? 수능 완성? 어디? 오늘 받은 건데? 그래요. 복사해 가서 갖고 와. 자, 일단 50도라는 각도가 호도법으로 뭐예요? 50도.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는 180도가 파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180도가 파이. 그치? 그러면 50도면은 이 180에다가 몇 분의 몇을 곱한 거지? 50을 만들려면? 18분의 5를 곱하면 50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18분의 5를 곱해. 그러면 이쪽은 50도가 될 거고, 이쪽은 18분의 5 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50도라는 각도가 호도법으로 얼마예요? 그럼 얘는 18분의 5 파이인 거죠. 그러면 이때 준영아, 여기 호의 길이를 아까 L이라고 했고, L을 구하는 공식이 뭐랬지? R 곱하기 세타, R세타라 그랬죠? 그러므로 지금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18 곱하기, 그렇지,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18은 지워지는 거니까 5파이가 바로 호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R세타는 이렇게 활용해 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라. 부채꼴의 넓이.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두 번째는 2분의 1 벌레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부채꼴의 넓이는 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로 구한다 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예를 들어 그려놓은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s는 2분의 1 붙여주고 r제곱이니까 18의 제곱 곱하기 세타가 또 18분의 5파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18 하나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남아있는 18은 얘랑 지워져가지고 이거 9가 될 테니까 9, 5, 45파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지? 네, 이런 식으로 공식을 활용해주면 된다. 호도법으로 바꿔가지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 나오죠. 삼각함수의 정의. 자, 삼각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되지. 중심이 원점인 원을 하나 그렸을 때 그 원에서 자 세타의 동경을 하나 그리고요. 여기가 세타가 되도록 선을 그으면 이게 세타의 동경이지. 그때 그 세타의 동경과 이 원의 교점의 좌표를 x, y 라고 했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이 r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 이렇게 되죠. 사인 세타는 여기서 뭐더라 이하나? 사인 세타의 정의는 x야 y야? y입니다. y. 사인 세타는 r분의 y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선 하나 내렸을 때 여기 길이가 r인 거고 여기 길이가 y인 거기 때문에 사인의 기본적인 원래 삼각비 시절부터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였잖아. 그 개념에 의해서 r분의 y가 사인 세타인데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되면 세타가 1, 3면이 아니라 2, 3면, 3, 4면 넘어가도 다 이 똑같은 정의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가 되는 거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는 거고, 민서야 탄젠트 세타는 뭐지? x분의 y. 그렇죠. 탄젠트는 x분의 y가 되는 거고, 요렇게 정의가 되죠.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고,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자 세타가 지금같이 1, 4분면일 때는 민재야 사코탄이 전부 다 부호가 뭐야? 플러스지. 근데 세타가 이제 2, 4분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요 점이 x, y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x 좌표, y 좌표 중에 뭐가 마이너스가 돼? x 좌표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x를 가지고 있는 요 놈이랑 요 놈의 부호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쵸? 그런 방식으로 4분면이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사코탄의 부호가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그 부호가 변하는 거를 잘 확인해 보니 결론적으로 4개의 4분면에서 사코탄의 부호가 어떻게 되더라? 1, 3면에서는 모두 플러스, 2, 3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 3, 4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 4, 3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더라. 이걸 이 정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올사탄코 이렇게 외웠었지.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정의해보면 얘네들 사이에 관계식이 몇 가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관계식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요게 뭐더라? 1이더라. 두 번째 탄젠트 세타는 항상 누구분의 누구와 같더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와 같더라.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보면 왜 성립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정의에 따라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이제 그려가지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죠? 사인 x의 그래프, 코사인 x, 탄젠트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사인과 코사인은 비슷하죠. 일단 주기가, 하영아, 둘 다 주기가 얼마더라? 네. 2파이죠. 주기가 2파이고 최대 최소값이 얼마더라? 맞아요. 1과 마이너스 1을 최대 최소값으로 갖는 이렇게 가는 함수가 만들어지더라. 근데 탄젠트는 좀 다르죠. 탄젠트는 일단 주기가 파이고요. 최대 최소값이 없죠. 그쵸? 요 무한대로 올라가고 아래로도 무한대로 내려가고 대신에 파이 간격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그래프들이 반복되는 그런 모양의 그러니까 점근선을 갖는 그런 함수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뭐 그래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열심히 했었으니까. 자, 넘어가서 그 옆에 페이지에서는 자, 4번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다 통틀어서 그냥 편하게 뭐라고 부르죠? 삼각함수의 각변환이라고 하죠. 각변환. 그치? 이 각변환이 잘 되는 친구와 안 되는 친구는 삼각함수 단원에 대해서 느끼는 난이도 격차가 확 나요. 각변환이 잘 안 되면 되게 어려워요. 막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지? 이게 계속 안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각변환은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각변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1번에 있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그냥 주기에 관련된 내용이지. 아까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기만큼 2n파이 그러면은 몇 개의 주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지워버려도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죠? 2파이마다 똑같은 값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4파이만큼 더 가든 6파이만큼 더 가든 원래 값과 변하는 게 없다는 거지. 그치? 만약에 선호야 사인 x가 뭐 2분의 루트 2라고 한번 가정해봐. 그럼 내가 여기다가 사인 6파이 플러스 x가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생각하면 이 6파이라는 값이 사인의 주기를 몇 번 돌린 거죠? 사인은 아까 주기가 2파이짜리란 말이야. 그럼 6파이면은 몇 주기 간 거죠? 3주기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주기 갔으면 이놈의 값이나 이놈의 값이나 함수 값은 같을까 다를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맞지? 그러니까 사인의 한 주기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면 한 주기잖아. 그러면 2분의 파이 뭐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있는 데를 지금 x라고 설정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6파이만큼 간다는 얘기는 자,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 해가지고 요 세 번째 주기에 요 위치까지 온다는 얘기거든. 아니지. 세 번째 주기니까 첫 번째 주기 하나 더 가야지. 아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 더 가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요점의 높이나 요점의 높이나 결국 이 높이는 어떨까요? 여기나 이 높이는 동일한 높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반복되는데 요 한 길이가 2파이니까. 어서 봐라. 그래서 요게 주기에 관련된 얘기니까 이 n파이만큼 더 간 것은 의미가 없어요. 탄젠트도 마찬가지. 주기가 파이니까 2n파이 더 간 건 의미가 없겠지. 그 얘기를 하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우리가 보통 음각공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각공식. 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안에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간 경우에 색 중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씹어먹는 애가 하나 있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 누구만 그렇다? 코사인만 그렇다. 코사인은 안에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었잖아? 근데 없어. 그냥 사라져버려요. 마이너스 부호가. 근데 사인이나 탄젠트의 경우에는 안에 마이너스가 생겼다면 그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탄젠트 마이너스 x 그러면 탄젠트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코사인만 좀 특이하게 마이너스를 씹어 먹더라. 이게 음각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3번에 있는 거는 파이를 기준으로 각변환을 하는 상황이고요. 파이를 기준으로 각변환. 근데 이 파이를 기준으로 각변환했을 때의 특징은 함수의 종류가 바뀐다 안 바뀐다? 함수의 종류가 바뀌지 않아요. 함수의 종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4번처럼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각변환을 했을 경우에는 함수의 종류가 바뀌더라. 함수가 바뀐다. 근데 여기서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자,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죠. 그치? 그리고 탄젠트는 뭘로 바뀌더라? 탄젠트 분의 1로 바뀌더라. 이렇게 함수의 종류가 바뀐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올사탄코 4분면을 보면서 부호만 잘 붙여주면 각변환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각변환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요 규칙을 잘 적용해가지고 각변환을 시켜주면 되죠. 주로 이제 3번과 4번이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각변환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 푸는 거는 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최종적인 해를 찾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그래프가 포인트니까 그래프를 늘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외워야죠.
그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잘 외워주시고 밑에 넓이 구하는 공식도 외워주시고 넓이 구하는 공식에 같이 이거랑 좀 같이 묶어서 기억할 만한 거 뭐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아니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 때 맞죠.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었죠. 헤론의 공식 그치? 물론 요거는 이제 그 논술에다가 쓰기는 좀 그렇지만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좋냐면 답을 확인할 수 있어. 그죠?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답이 얼마인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석으로 풀어봤을 때 그 답이 나오면 맞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헤론의 공식은 뭐였냐면 헤론의 공식은 일단 소문자 S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약속을 했을 때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루트 S괄호 S 빼기 A괄호 S 빼기 B괄호 S 빼기 C 요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헤론의 공식이죠. 요 S가 요겁니다. ABC는 세변의 길이고 자, 그래서 요거를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16쪽으로 가서 16쪽에 1번을 보시면 재영아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예 L이 뭔데요? 뭐지? 호의 길이 맞죠? L은 호의 길이. 근데 L을 구하는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또 뭔가요? L은 R세타입니다. 그럼 이 L 대신에 R세타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도 될까?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해도 되겠지.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여기다 그냥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R 자리에다가는 2 집어넣을 거고 세타 자리에다가는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3분의 2 파이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내려가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반지름이 4루트 3이고 R 값이 4루트 3.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의 넓이를 S1이라고 하자. 준영이 써보자. S1은 뭐라고 써야 될까, 준영아? 지금 문제 써있잖아. 반지름이 4루트 3이고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의 넓이를 S1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그 공식에다가 R 자리에는 4루트 3 집어넣고 세타는 그냥 세타로 쓰면 되겠지. 그럼 뭐라고 쓸까? 2분의 1 그치? 4루트 3 제곱하면 얼마지? 48 곱하기 세타 그러면은 24세타네 그치? 24세타 요게 지금 S1이고요 그 다음에 S2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3세타네요 3세타 자 그럼 요 부채꼴의 넓이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 (2분의 1) R제곱 그렇지. 자 그럼 요거는 2분의 3 세타 R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S1은 4S2랑 같아요 그랬으니까 자 S1 24세타가 4S2니까 여기다 4 곱한 거랑 같아요.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3세타 R제곱과 같아요. 이런 거네요. 그럼 세타 지워주시고 그럼 요거 곱하면은 요게 6이잖아. 6이면 이거 통째로 다 지워버리고 얘랑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4가 R제곱입니다. 당연히 R값은 2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치?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3번 문제로 갈게요. 3번 문제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답 한번 찾아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3번 문제도 방금 우리 복습한 그 공식들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거든요. 잘 한번 고민해 봅시다. 3번 풀어보세요.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는 문제를 뭐 잘못 읽지만 않으면 어렵지 않죠.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말해줬고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 OAB 위에 호 AB에 세타가 있고 4세타가 있는데 여기서 OAQ와 OAP의 넓이의 차가 그랬는데 OAQ는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이고 OAQ 그 다음에 OAP는 이만큼인데 근데 얘네 둘의 넓이의 차라 그러면 이 빨간 거에서 파란 걸 빼란 얘기니까 결국 여기잖아요. 여기 그지?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3분의 2파입니다. 이 소리거든. 근데 각도들을 잘 살펴보면 4세타인데 밑에가 세타니까 그러면 요만큼의 각은 얼마인 거예요? 요거는 3세타지 그지? 그치? 4세타에서 세타 뺀 거니까 3세타. 그러면 이 중심각이 3세타인 이 부채꼴의 넓이가 지금 3분의 2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선호야, 이 빗금친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써볼게. 2분의 1에 뭐였더라? R제곱이니까 4, 그리고 중심각 3세타.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럼 문제에서 말한 요 3분의 2파이가 나와요? 이 얘기잖아, 그치? 3분의 2파이가 나와요.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돼가지고 2가 되는 거니까 6세타가 2는 또 얘랑 지우면 되겠다. 자, 이렇게 지워버리면 3세타가 3분의 파이인 거니까 세타는 9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쵸? 9분의 파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부채꼴 5큐비니까 5큐비 요 끝에 있는 요 놈의 넓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거거든. 요 놈의 넓이가 얼마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9분의 파이면은 우리 좀 쉬운 각으로 가자. 9분의 파이가 몇 도예요? 60분법으로 몇 도야 이거? 20도예요. 20도. 그치? 그 세타가 20도야. 세타가 20도면은 아까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가 4세타였잖아. 이게 그럼 80도란 얘기 아니야? 80도. 그러니까 80도니까 요 끄트머리에 요만큼은 몇 도인 거야? 10도인 거예요. 10도. 그죠? 10도. 그럼 10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호도법으로 바꾸면은 이거 18분의 파이잖아. 그지? 18분의 파이. 그러므로 여기 맨 끝에 요거 요 녀석의 넓이는 준영아 가자. 요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8분의 파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 지워져서 2 되고 또 한 번 지워주면 9 되는 거니까 9분의 파이가 답이네요. 9분의 파이. 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4번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와, 문제가 겁나 길어요. 7분의 6파이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근데 대부분 이제 이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니까 이 그림을 좀 옆에다 놓고서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일단 중심각 여기는 7분의 6파이라고 했고요. 7분의 6파이. 그 다음에 길이를 유일하게 지금 알려준 게 여기 C2의 길이가 1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1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이제 궁금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뭐 A, 여기를 B 이렇게 잡고 출발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조건을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부채꼴 OAB의 내부와 부채꼴 OEF의 외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가 이거 어디예요? OAB면은 전체거든요. 그지? 그 전체의 내부와 OEF 요거 두 번째 사이즈의 부채꼴 그거의 외부. 그러면 이게 여기 아닌가? 여기를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지? 이거 빨간 거. 그래서 빨간 지금 밑줄 그은 부분은 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말한 겁니다. 자, 근데 그 넓이가 부채꼴 OAB의 넓이의 3분의 2라 그랬어. 그럼 이 빨간 부분이 전체의
3분의 2만큼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지? 전체 넓이의 3분의 2만큼을 차지한다. 근데 그 다음 조건도 먼저 볼까요? 자, 그 다음 조건. 자, 그 다음 조건은 부채꼴 OEF의 내부와, 그러면 요 두 번째 사이즈의 부채꼴의 내부와 그 다음에 부채꼴 OCD의 외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 이거는 제일 작은 부채꼴의 외부를 말하는 거니까, 자, 저 파란 밑줄 그은 부분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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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요 부분이 지금 파란 부분의 넓이인데, 자, 저 파란 부분은 넓이를 정확하게 3파이라고 말해줬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A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A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파란 부분부터 활용을 합시다. 그래서 요 파란 부분을 그대로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자, 요 파란 부분의 넓이는 중간 부채꼴에서 제일 작은 부채꼴을 빼는 거니까, 중간 부채꼴의 넓이는 민재야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1. 네, 여기 두 번째 사이즈의 부채꼴. 그치, A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7분의 6파이. 요게 중간 사이즈 부채꼴이고, 빼기 제일 작은 사이즈의 부채꼴은 뭐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A제곱 곱하기 7분의 6파이. 그럼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파란 색칠한 부분의 넓이니까, 문제에서 그 부분의 넓이가 얼마랬어? 3파이랬죠? 맞죠? 자, 그러면은 파이는 지우면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2분의 1이랑 7분의 6 하면 이제 7분의 3이잖아. 그럼 둘 다 7분의 3을 갖고 있으니까 7분의 3으로 묶어가지고 쓰면은, 자, 여기서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남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a제곱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a제곱이 지워지겠네요.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걸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3분의 7을 곱하면은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은 2a 플러스 1이 7입니다. 이렇게 되겠다. 재영아, a는 몇? 3이죠. a는 3. 자, 이렇게 a 값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요 놈이 3인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첫 번째 조건으로 다시 갈 건데, 첫 번째 조건은 아까 전에 요 부분이 지금 빨갛게 지금 색칠한 부분이 전체 3분의 2라 그랬잖아. 근데 그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봐봐, 이런 말 아닌가? 그러면 자, 여기 있죠? 이만큼을 내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다면, 이만큼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얼만큼이 될까요? 3분의 1을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 빨간 부분이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니까 그 나머지잖아, 이거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거다. 그치? 다시 말하면, 봐봐.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의 3배가 이 큰 부채꼴이죠. 전체죠, 전체. 근데 여러분, 이 초록색 부채꼴이랑 전체는 닮음 아닌가? 닮음이죠? 닮은 비가 그러면은 몇 대 몇이었길래 넓이의 비가 1대 3이 됐을까? 1대 루트 3. 그렇지. 닮은 비를 제곱한 게 넓이 비잖아. 그러니까 닮은 비가 1대 루트 3이었기 때문에 넓이 비가 1대 3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닮은 비가, 자,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 말하는 거냐면, 조금 정확하게 쓰면은 부채꼴 OEF 하고 부채꼴 OAB, 그러니까 초록색이랑 전체, 얘네들이 서로 닮음인데 얘네들의 닮음비가 1대 루트 3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넓이비가 1대 3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닮은비가 1대 루트 3이라는 얘기는 결국 전체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초록색 부채꼴의 반지름이 지금 3이랑 1이랑 합쳐서 4잖아. 그치? 고놈의 몇 배인 거예요? 고놈의
3배, 루트 3배인 거예요. 닮은 비가 1대 루트 3이니까. 그치? 그래서 초록색 부채꼴의 반지름이 4였다면 이 전체의 반지름은 얘 루트 3배, 4루트 3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찾고 싶은 게 뭐냐면 부채꼴 OAB의 넓이가 얼마냐 이걸 물어봤는데 뭐 이거 넓이는 이미 반지름 나와 있고 중심각 나와 있어 그냥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부채꼴 그러니까 전체 넓이를 구해보면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이 48 곱하기 그 다음에 뭐냐 중심각 7분의 6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2하고 얘하고 지워서 3 만들고요. 그러면은 48 곱하기 3이니까 7분의 144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것을 문제에서 P분의 Q파이 그랬으니까 P 플러스 Q의 값은 15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뭐 닮음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풀어도 괜찮아요. 그냥 풀어도 괜찮은데 닮음이 딱 보이길래 닮음으로 푼 겁니다. 그냥 풀면 아까 B로 잡아놨으니까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 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B 값을 찾아도 괜찮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5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5번 문제로 가면 이거 진짜 삼각함수의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지.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사인 값이 3분의 1일 때 코사인 제곱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 우리 예진이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편하니? 어떻게? 친구 찾기? 아, 공식해도 좋고. 공식으로 한다는 건 이런 거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 이걸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쵸? 요걸 활용해서 푼다면 사인 제곱 세타 요거 제곱하니까 9분의 1이잖아. 9분의 1 플러스 얼마 해야지 1이냐? 그러면 여기 9분의 8 들어가야 되겠죠. 9분의 8이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답은 5번.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예진이가 처음에 말했던 친구 찾기란 이런 거지. 사인 값이 3분의 1일 때 다른 삼각비를 찾고 싶으면 민재야 어떻게 해서 찾으면 되지?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서 찾으면 되지. 직각삼각형을 그려라. 직각삼각형에서 사인이 3분의 1이 되려면은 요렇게 생겨야 되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 되게 그리면 사인이 3분의 1이죠. 그지?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될 거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2루트 2가 될 거고 이런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지? 그러면 재영아 이 그림에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을 3분의 2루트 2라고 확정할 수 있나? 그려가지고 풀었을 때는 무엇을 몰라? 재영아 그려가지고 친구 찾기 했을 때는 무엇을 모르는 상태야? 따라해. 부호. 그럼 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야 돼? 풀마 3분의 2 루트인 거예요. 그죠? 풀마 3분의 2 루트 2.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찾았을 경우에는 부호를 모르는 상태다라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차피 제곱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부호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답은 5번이고요. 내려가서 6번으로 가서 이런 거 또 전형적인 이제 친구 찾기인 거야. 자, 이거 친구 찾기로 풀게요.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부호 신경 쓰지 마시고 탄젠트가 2분의 1이 나오도록 직각삼각형을 그립니다. 선호야, 탄젠트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어느 변분의 어느 변이 탄젠트지? 빗변, 밑변, 높이로 얘기한다면? 우리 왜 중학교 때 삼각비 배울 때 요게 기준각이면 사인이 이렇게였죠. 이게 사인이었어. 코사인이 이렇게였고요. 오케이, 그치? 탄젠트는 뭐였더라? 이렇게, 그치? 요렇게가 탄젠트지, 그치? 맞죠? 그러니까 탄젠트가 2분의 1이 되게 그린다는 것은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삼각형을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이 일자리 삼각형을 그리면 자동으로 여기는 뭐가 되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주세요. 5가 되나? 여기를 제곱한 게 5가 되는 거지. 응? 이 길이의 제곱이 이거 제곱 더하기 이 제곱 이거 제곱이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5인 게 아니라 이 길이의 제곱이 5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자, 여기를 x라고 잡으면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식이 뭐예요? x로 잡았다니까. x제곱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알아? 알아?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랑 같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x제곱은 뭐라고 써야 돼? 이제곱 플러스 1제곱이지. 그럼 5잖아. 근데 그게 x가 아니라 x제곱이 5인 거잖아. 응, x제곱이 5니까 그럼 x는 뭐라 그래야 돼? 루트 5지. 맞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5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이 그림을 통해서 나머지 삼각비를 찾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그림에서 이제 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찾을게요. 자, 이 그림에서 보이는 사인 세타는 뭐죠? 약분 안 해, 유리화 안 해도 되니까 보이는 대로 말해봐. 아까 사인이 이거라 그랬죠? 뭐죠? 루트 5분의 2? 그냥 기준각이 여기 있으면 항상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라고 이렇게. 사인은 항상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뭐예요? 코사인은요? 루트 5분의 2지. 근데 단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찾았을 때는 뭘 모르는 상태라고? 부호를 모르는 상태야. 그럼 부호는 어디서 확인하면 되냐면 문제에서 지금 처음에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다 그랬지. 그지? 몇 사분면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0도잖아. 이쪽으로 돌자 그랬잖아. 그치? 여기가 90도잖아. 여기가 180도잖아. 180도가 파이잖아. 이거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고 이거 절반 더 간 거니까 2분의 3파이잖아. 그죠? 그러면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몇 사분면을 말할까? 2사분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부호를 얘기하면서 4개의 사분면에서 부호를 어떻게 외웠냐면 올, 싸, 탄, 코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그럼 2사분면은 싸잖아. 싸. 무슨 말이죠? 사인만 플러스지. 그러면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다 뭐예요? 마이너스란 얘기지. 그럼 우리가 찾은 사인, 코사인 중에 사인은 부호가 뭐고? 플러스가 되는 거고 코사인은 부호가 뭐다? 마이너스다 라고 완성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 물어봤으니까 얘네들이 더하란 얘기잖아.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지? 응, 이걸 유리화 시켜. 답이 뭘까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그치? 예,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야지 그 뒤에 뭘 붙여나갈 수 있는 거지. 기본이 아예 없는 상태면은 뭘 설명을 더 추가를 할 수가 없어. 지금 말한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삼각함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갈게요. 7번은 자, 이거는 우리 앞서서 말했던 삼각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
예진아 아까 삼각함수 정의 얘기할 때 원 그렸죠? 그지? 원 그렸어. 중심이 어디인 원? 뭘 고민하냐? 중심이 당연히 어디겠냐? 중심이 원점인 원을 하나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세타에 해당되는 동경을 그었죠? 동경, 그쵸? 그래가지고 자 이번에는 원을 딱 얘기를 해줬네. 반지름이 1짜리 원을 그리래요. 우리 단위원이라고 하죠. 단위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반지름이 1짜리 원을 그린 다음에 자 세타를 그었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x좌표가 2분의 1이래. 그러면 x좌표가 2분의 1이면은 여기 지금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라인 위에 어딘가에 그었겠죠. 그죠? 그럼 후보가 둘이네. 여기던지 아니면 여기던지 둘 중에 하나겠네. 맞니 예진아? 근데 만약에 빨간 점이면은 자 내가 만약에 동경을 이렇게 그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사인 세타의 값이 양수였을까 음수였을까? 양수였겠죠. 그러니까 동경이 이렇게 그어지면 그때 사인 세타는 1사분면의 동경이니까 0보다 컸겠죠. 근데 문제에서 사인 세타가 0보다 작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아니라 요쪽이네. 요쪽 동경이네. 그치? 동경이 요로 4사분면으로 넘어와 줘야지 사인 세타가 0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얘가 진짜네. 얘가 진짜. 그러면 그 상황에서 탄젠트 세타의 값은 그랬죠. 자 봐봐. 이미 우리는 동경이 초록색 이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 1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일까? 2분의 루트 3이겠지? 그치?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탄젠트 세타를 지금 구하는 거죠.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의 아까 정의가 뭐였지? 그건 관계식이고 x분의 y였지. 자 그럼 지금 이 초록색 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써볼게요. 자 이 초록색 점의 좌표는 2분의 1, 뭐죠?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정확한 좌표지. 맞죠? 따라서 이 점을 지나가는 동경의 탄젠트 값은 x좌표분의 y좌표니까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요게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른 값이지. 그치? 뭐예요 결국 답은? 마이너스 루트 3 맞죠?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동경을 그려놓고서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풀어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서 8번 문제 답 한번 찾아봅시다. 8번 문제. 이거는 부호를 잘 따져봐야 되겠죠? 막 절대값이 있고 그러니까 부호를 잘 따져보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루트 a 제곱을 만나면 요거는 하윤아 둘 중에 하나로 풀리지? 요 모양? 그대로 a로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때가 있지? 언제 그대로 나오지 하윤아? 그치 0 이상일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지? 그치 자, 요 내용을 잘 이용해가지고 요것을 풀어보시고요. 이거랑 또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절대값 a도 똑같죠. 그쵸?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놈의 부호가 뭔가, 요놈의 부호가 뭔가, 그리고 요놈의 부호가 뭔가 이것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요 지금 세제곱에다가 세제곱근 씌워져 있는 것은 홀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호가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그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냥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부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재영아 지금 4사분면이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누구만 플러스다? 코사인만 플러스다.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고 코사인은 플러스고 뭐 탄젠트는 없으니까. 자, 그럼 요런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빨간 부분의 부호는 뭐예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지. 그 다음에 빼기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지.
자, 이거의 부호가 뭘 것 같아? 음수라고요, 음수. 그러니까 이 빨간색 부분은 음수예요. 음수면 어떻게 꺼내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꺼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이 부분을?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이렇게 꺼내주는 거야. 음수였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민재야, 초록색 부분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어떻게 꺼내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요. 그치,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야 돼. 근데 꺼내고 보니까 마이너스가 또 있었네, 여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써질까? 플러스 사인 세타요, 이렇게 써진다고요. 그죠? 그리고 맨 끝에 있던 요거 핑크색, 이것도 당연히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겠지. 그러면 준영아, 이거 어떻게 꺼내? 이렇게 꺼내야 돼.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보니까 사인 세타 한번 지워지겠고, 이렇게 지워지겠고, 남아있는 것들 코사인 이쪽으로 몰면은 2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민서야, 사인 세타의 값은 이랬잖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사인으로 나눠줘요.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눈다. 그 나누는 이유는? 일단 탄젠트 세타를 싹 구한 다음에 예. 사인 세타를 싹 구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으니까 귀찮단 말이지. 그래서 코사인으로 나눠버리면 이쪽은 그냥 2가 될 거고,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구나. 그러면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사인 값 찾는 거니까 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친구 찾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아까 선우야, 탄젠트가 요거분의 요거였잖아. 그럼 탄젠트 값이 2가 됐대. 2가 됐대. 그러면은 1분의 2가 된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은 삼각형을 그리는데 여기가 1, 여기가 2인 삼각형을 그리면 되지. 1, 2 이렇게. 그러면 또 이 빗변의 길이는 아까 피타고라스 돌린 거랑 똑같잖아. 루트 5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이 그림에서의 사인이면 뭐예요? 여기서의 사인이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뭐야? 루트 5분의 2지.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부호를 모른다 그랬잖아. 그치? 지금 이 문제에서의 세타는 아까 사삼면이었잖아. 사삼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그치? 그래서 5분의 2 루트 5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치?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9번 문제 볼게요. 9번. 자, 9번 문제는, 아, 이거 얼마나 친절해. 그래프를 이렇게 떡하니 다 그려줬어요.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 몇 가지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들을 그 활용만 하면 되죠. 자, 지금 얘는 누구의 그래프를 그린 거냐면 A 코사인 BX를 그린 겁니다. A 코사인 BX. 자, A와 B는 역할이 명확해. 자, A의 역할, 얘 하나 얘는 무슨 역할 하더라? 그치, 최대 최소 값을 변동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말하자면, 그림으로 말하자면 원래는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던 그래프였는데 앞에 저 A가 붙음으로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A배 늘어나는 거죠. 정확하게는 절대값 A배. 그러니까 만약에 저 A 자리에 3이 있다. 그러면은 원래 1이랑 마이너스 1에 있던 그래프를 3배만큼 이렇게 당겨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최대가 뭐가 되고? 3이 되고 최소가 마 3이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니 최대 최소가 얼마에 고정돼 있어? 2와 마이너스 2에 고정돼 있죠. 그치? 그럼 준영아, 이거는 위아래로 몇 배 당겼구나? 2배 당겼구나. 그러면 A 값은 얼마구나? 2인 거죠. 2. 마이너스 2면 안 되나? 왜 안 되죠? 그렇지.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였으면은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맞죠? 근데 지금 코사인의 기본적인 모양은 유지하고 있으면서 위아래로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A 값은 명확하게 플러스 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역할 있죠. B의 역할. 하윤아 B의 역할은 주기죠. X의 개수로 B가 왔을 때 그때는 이 코사인 함수의 주기를 뭐라고 쓸 수 있더라 하윤아? 그렇죠. 원래 코사인의 주기를 X의 개수로 나눈 거 이렇게 쓸 수 있지. 민지야 방금 내가 한 말 다시 해봐. B로 나누고요. 원래 코사인의 주기를 B로 나눈 것 그게 얘의 주기지.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얘가 주기가 얼마야? 6까지. 야, 기본적으로 코사인 그래프 그릴 때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게 코사인 아니니? 네. 여기까지가 한 주기 아니니? 여기까지가? 네. 그럼 이거의 한 주기가 어디예요? 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간 것까지가 한 주기잖아. 그러니까 한 주기가 지금 3짜리라고요. 그러니까 b분의 2파이를 했더니 몇이 됐다? 3이 됐다. 그럼 b가 얼마야? 이런 거 여기 바꿔도 돼요. 이렇게 잘 바꿔 그냥. 3분의 2. 그치. b는 3분의 2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b는 3분의 2파이. 그쵸? 끝났다. 그래서 a는 2였고요. b가 3분의 2파이니까 답은 3분의 4파이 4번이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 자, 만약에 요 상황에서 뒤에 플러스 2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돼요? 예진아 어떻게 되지? 플러스 2 붙으면 위로 두 칸 올라가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려져 있던 요렇게 생겼던 그래프가 저 뒤에 플러스 2가 붙으면 그대로 위로 두 칸 이동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요렇게 생기는 요런 모양의 그래프로 올라가게 된다. 그치? 그래서 뒤에 붙는 숫자는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을 지시한다. 다시 한번 정리. 재영아 여기 앞에 붙는 A라는 숫자는 무슨 변화를 만들어요? 그래프에? 위아래로 몇 배만큼? A배만큼 늘어나게 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라는 숫자는 뭐에 영향을 줘요? 길이요. 주기요. 주기요. 다시 앞에 있는 A는 위아래로 당기는 역할, 여기 X의 개수 B는 무슨 역할? 주기요. B분의 2파이가 얘의 주기가 된다. 그리고 맨 끝에 붙는 상수가 만약 있다면 얘는 무슨 역할? Y축 방향으로 뭐시 말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무슨 이동? 평행 이동. 네.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10번으로 갈게요. 10번. 10번이 위에 있네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에서 방금 얘기한 내용들 그대로 나온다, 지금. fx가 이렇게 생겼어. a sin b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어. 그럼 예상을 해봅시다. 일단, 여기 앞에 a가 붙었으니까, 민재야, 얘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 플러스 이제 어디 갈지. 뭐라고요? 아니야. 곱해주는 거요. 그 마이너스 1이랑 1. 손을 들어. 자,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A배만큼 위아래로 당긴다고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봐봐. 여기서 뭐라 그랬어? 함수 fx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차가 10이라 그랬잖아. 네. 딱 보는 순간 이거 위아래로 몇 배 당겼구나. 근데 원래가 1이랑 마이너스 1이잖아. 원래가. 네. 원래 얼마 차이나? 2요. 2 차이 나잖아. 그럼 이거를 몇 배 당겨야지 이게 10 차이 나게 되겠어. 5배로 5배 당겨야지 5배. 그러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5로 갔으니까 10 차이 나는 거지. 네. 그치? 5배 당겼어. 근데 그게 플러스 5일 수도 있지만 어떨 수도 있을까? 10이랑 0은 안 돼요.
그거는 뒤에 붙은 요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더라도 이 간격이 변하지 않잖아.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10이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간격이 10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조건 일단 5배 땡기고 그 다음에 옮겨야 되는 거잖아. 응? 뒤에 붙은 숫자에 따라서 10하고 0도 될 수 있지. 근데 그렇더라도 앞에 있는 A는 무조건 5 아니면 마이너스 5였어야 되는 거야. 일단 5배 땡겨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무조건. 그죠? 그래서 A의 절대값이 5다 이렇게 버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fx의 주기와 gx의 주기가 같아요 그랬는데 gx는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요렇게 생긴 놈이거든. 얘나 이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더라? 맥도날드 모양이지, 그지? 맥도날드 모양. 근데 얘는 코사인, 그냥 코사인이 아니라 코사인 2x였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없이 그냥 이 코사인 2x만 놓고 봤을 때 요게 주기가 얼마짜리죠? 그지? 원래 코사인의 주기를 2로 나눈 거니까, 그치? 요렇게 나눈 거니까 주기가 파이짜리 코사인 함수가 있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주기가 파이짜리 코사인 함수니까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파이인 요런 애가 있었는데 그놈한테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버렸거든요.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버리는 순간 자 아래에 있던 게 접어져 올라오면서 맥도날드 모양이 됩니다. 요렇게 맥도날드 모양이 돼요.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의 주기는 파란 그래프의 주기랑 같나 다르나? 다르죠. 왜냐면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한 주기인 거잖아. 요만큼이. 요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빨간 그래프의 주기는 파이의 절반 얼마가 된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2분의 파이. 그래서 하영아 gx의 주기는 뭐라고 말해야 돼? 빨간 게 gx예요. 절대값을 씌운 게 gx잖아. 그쵸? 요렇게가 한 주기. 그치? 또 똑같은 게 요렇게 반복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건데 그 주기가 요놈의 주기와 같아요 라는 게 조건이거든. 재영아 이놈의 주기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식을 봤을 때 이 식에서 이 fx의 주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 뭐라고요? 너 일로 와봐. 아니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는데 너 방금 몇 분 전에 내가 네 이름 부르면서 몇 번 얘기해도 이름 줄게야. 아까 A랑 B 얘기하면서 어디 켜놓고 있는 거야 지금? A랑 B 얘기하면서 여기서 얘기했잖아. 여기 코사인 BX, B. 이 B가 뭐에 영향을 준다? 주기에 영향을 준다. 원래 주기를 B로 나눈 게 얘의 주기라고요. 그럼 얘도 똑같잖아. 얘도 지금 사인 BX잖아. B로 원래 사인의 주기인 얼마를 2가 아니라 2파이를 B로 어떻게 하면 나누면 그게 fx의 주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fx의 주기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너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B분의 2파이요. 해봐. 뭐라고 주기가? 근데 그 B분의 2파이가 뭐랑 똑같다고? gx의 주기인 2분의 파이랑 똑같다고. 알았니? 자, fx의 주기가 b분의 2파인데 그게 gx의 주기인 얘랑 똑같다고. 그래서 b가 얼마다? 4지. 그치? 근데 여기도 뭐 무슨 함정이 있어요? b가 무슨 수일 가능성이 있어? b가 무슨 수일 가능성이 남아있어? 음수일 가능성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있는 숫자로 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요거의 절대값으로 원래 주기를 나누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값도 4예요 하면 안 돼요. B도 뭐라 그래야 돼? 풀마 4예요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거야.
풀마 4예요. 그치? 그래서 A도 풀마, B도 풀마가 둘 다 붙는 거고요. 그러면 A 곱하기 B의 최소값이라 그랬으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2번이 된다. 그쵸? 네. 필수적인 건 외워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니. 자, 그럼 이제 11번으로 가서요. 11번 문제 답 한번 구해봅시다. 11번. A도 풀마지. A도 왜냐면 여기 양수란 조건이 없고 이게 사인 그래프를 원래 사인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붙여서 뒤집어도 만약에 마이너스 5가 앞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되더라도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이랑 10 차이 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5인지 마이너스 5인지 모르는 거죠. 자, 11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11번 문제. 우선은 요거부터 좀 볼까? 삼각형 OAB의 넓이가 3분의 2라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삼각형을 잘 보시면 요렇게 생겼는데 요 삼각형에서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요 정확하게 이 1,0 그러니까 P라는 점으로부터 어떤 관계에 있죠? 대칭에 위치해 있죠. 왜냐면 이 탄젠트 그래프 자체가 1,0을 기준으로 점대칭 위치에 있는 그래프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A점과 B점이 요 P,0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치? 대칭 위치에 있다가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만큼의 넓이 있잖아요. 요만큼의 넓이. 요만큼의 넓이가 자, 이 밑에 있는 요만큼의 넓이랑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대칭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요렇게 수선을 내린 거나 여기서 요렇게 수선을 내린 거나 이 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파란 삼각형과 밑에 있는 빨간 삼각형이 전체 요 3분의 2라는 넓이를 반반 가져가는 거예요. 반반. 그지? 반반 가져가. 그러니까 이 파란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얘 반이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넓이가 3분의 1이면 지금 이 밑변 여기의 길이는 1로 정해져 있잖아. 그지? 요 길이가 1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넓이가 3분의 1이 되려면 그때 높이 민재야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이 되려면 예, 이 파란 삼각형의 넓이가 3분의 1이 되려면 이 길이는 3분의 1이요? 아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이게 나왔을 거 아니야. 여기 얼마였을까? 아니 밑변이 1 아니에요? 그니까 근데 높이가 3분의 1이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게 나오니? 아니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얼마로 해야 돼 높이를? 3분의 1을 해야지. 네.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3분의 2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B점의 좌표를 완성할 수가 있는데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도 되지만 안 찾아도 돼.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2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기울기가 2라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봤을 때 자,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의 비율이 요거 분의 요거가 2가 된다는 얘기잖아. 요거 분의 요거가 2가 되니까 기울기가 2인 거잖아. 근데 이 길이가 3분의 2라는 얘기는 밑에 요만큼의 길이는 하유나 얼마가 될까요? (3분의 1이) 됩니다. 그치? 3분의 1. 그래야지 3분의 1분의 3분의 2 해야 기울기가 2 나오는 거니까. 그죠? 자, 따라서 이제 B점의 좌표가 완전히 나왔습니다. B점의 좌표. 재영아, B점은 여기 1,0 있잖아. 1,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분의 1만큼 위로 3분의 2만큼 간 점이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에요? 3분의 4, 3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점이 요 탄젠트 그래프 위에 있는 거니까 요 점의 좌표를 요 탄젠트 그래프에다가 탄젠트 식에다가 넣으면 되죠. 그쵸? 대입해서 A를 찾으면 된다. 자, 대입합니다. 3분의 4, 3분의 2를 탄젠트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3분의 2는 A 탄젠트 3분의 4 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런 거 정리할 때 이제 각변환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제 탄젠트기 때문에 사실 각변환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주기 빼버리면 되죠. 한 주기 빼버려. 그죠? 3분의 4 파이에서 탄젠트의 주기 파이니까 파이 빼버려. 그럼 얘는 A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되고요. 자, 이제 이게 얼마인지 모르면 이제 슬픈 거야. 요거 하영아 얼마더라? 탄젠트 60도. 삼분의 빼. 루트 3이에요, 루트 3. 탄젠트 30도가 3분의 루트 3이고, 탄젠트 60도 루트 3이에요. 자, 그래서 3분의 2는 A, 그러니까 루트 3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3으로 나눠줄 거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 이렇게 루트 3이 생길 거고요. 유리화를 시키면은 9분의 2 루트 3이 되겠다. 이게 답입니다. 9분의 2 루트 3. 그쵸? 문서 맞았어?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12번 볼게요. 12번. 자, 12번 문제는 사인 6분의 13파이 더하기 탄젠트 4분의 5파이. 이거 이제 대놓고 각변환인 거예요. 6분의 13파이 더하기 4분의 5파이. 일단 6분의 13파이라는 거는 재영아 얼마보다 커? 6분의 13파이? 2파이보다 크죠? 주기보다 크지? 그럼 그냥 2파이만큼 어떻게 해버리면 돼? 빼버려. 그러니까 사인 6분의 13파이는 사인 얼마랑 같다? 6분의 파이랑 같지. 근데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죠? 2분의 1이죠?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자, 그 다음에 탄젠트 4분의 5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영아, 이거 4분의 5파이는 얼마보다 더 커? 파이보다 크지. 탄젠트의 한 주기가 파이잖아. 그러면 한 주기만큼 어떻게 해버려? 빼버려. 그럼 탄젠트 4분의 5파이는 탄젠트 뭐랑 같다? 4분의 파이랑 같은 거지, 그치? 자, 탄젠트 4분의 파이, 그러니까 탄젠트 45도 얼마 하게? 기억이 안 나면은 45도짜리 삼각형을 떠올리라고. 45도짜리 45도짜리 직각삼각형 1대 1대 루트 2인 거 알아 몰라? 그럼 탄젠트 45도가 뭐겠어? 1, 그지? 요거분의 요거니까 1이잖아. 1. 기억 안 나면 머릿속에서 얼른 삼각형 떠올리면 되잖아. 그지? 탄젠트 60도, 뭐 사인 60도 이런 거 나오면 이게 60도짜리 삼각형 떠올리면 되잖아. 60도짜리 60도짜리 삼각형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대 2. 요 삼각형 떠올리면 되잖아. 그러면 60도 다 나오잖아. 그치? 30도짜리도 이렇게 떠올리면 되잖아. 그치? 까먹었어요 이러고서 틀려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삼각형 머릿속에서 그려가지고 빨리빨리 대답해야지. 응? 자, 그래서 1과 2분의 1 더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의문자 한번 풀어보자. 13번. 네, 갔다 오세요. 이거는 이제 그림에다가 표시를 하다 보면은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풀릴 건데 일단 문제에서 제시한 그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A, B와 A, C가 같다 그랬으니까 요렇게가 같고요. 그러면 이게 세타니까 일단 반대쪽 여기가 세타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등변이죠. AD와 BD, AD, BD 여기하고 여기도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였으니까 여기가 또 세타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재영아 뭐니? 2세타지,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요각 있죠, 요각. 요각이 당연히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왜냐면 ADC라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 그러니까 파이일 텐데 이 세 개가 파이 합치면 파이인데 여기가 2세타 여기가 세타니까 파이에서 얘네 둘 빼버리면 요각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는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사인 DAC의 값을 물어봤는데 DAC가 바로 이 파이 마이너스 3세타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이 파이 마이너스 3세타는 아까 우리 각변환의 규칙에 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각변환을 하는데 기준되는 각이 파이네. 예진아, 파이를 기준으로 변환했으니까 함수의 종류를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대로 사인이고요. 자, 그럼 3세타 그대로 써주는 거고,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몇 사분면일까요? 민지야, 몇 사분면으로 가정하지 요거? 파이 마이너스 3세타? 2사분면으로 가정하지? 몇 사분면인지 찾을 때는 항상 요 뒤에 있는 거는 예각으로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 180도 갔다가 조금 돌아온 거니까 2사분면. 근데 2사분면의 사인의 부호는 뭐예요? 플러스지.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사인 3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플러스 사인 3세타를 구할 건데 문제에서는 코사인 3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알려줬어. 그럼 준영아, 이것도 코사인을 이용해서 사인을 찾는 거니까 이것도 무슨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코사인을 하나 알려주고 사인을 찾아봐. 그거 써도 되지만 코사인 3세타를 가지고 사인 3세타를 찾는 거니까 친구 찾기인 거야. 친구 찾기. 친구 찾기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언제 친구 찾기 할 때 제곱하라고 그랬니? 제곱해서 풀어도 돼요. 하지만 다른 상황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걸 알려줬잖아. 응? 제곱해서만 풀어보면 너 탄젠트는 어떻게 찾을까 그러면? 친구 찾기가 뭐야? 이 상황에 맞는 뭘 그리라 그랬지? 직각삼각형 그리라고. 직각삼각형 그려라. 코사인이 지금 3분의 1이 되는 직각삼각형을 그리라고. 코사인이 어느 변분의 어느 변이에요? 그치 요거 분의 요거잖아. 그치? 그러면 코사인이 3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라고 쓰라는 얘기지. 그럼 그랬을 때 요각이 이제 3세타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니까? 루트 8, 2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이는 사인 3세타는 뭐예요? 3분의 2루트 2 이렇게 되는 거고, 다만 부호는 아직 몰라. 맞죠? 부호는 아직 몰라. 자, 그런데 코사인 3세타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음수였으니까 사인은 뭐겠어? 세타가 지금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라고 그랬네. 그치? 그러면 3세타의 범위를 지금 알려준 거죠? 이게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있어요 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치? 그럼 2사분면이잖아. 2사분면이니까 사인의 보는 플러스겠지. 그래서 요거 3분의 2루트 2, 3분의 2루트 2가 그대로 답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13번은 답이 5번이고요. 14번이 어렵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 별로 없었는데 14번이 조금 어렵네요. 14번. 14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요 문제만 풀고 맞힐 거야, 얘들아. 힘을 내. 자, 14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알파는 8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0 됐다는 것은 명확하게 둘 중에 하나가 뭐다? 0이다 이런 뜻이니까. 자, 첫 번째는 사인 알파는 코사인 베타. 이게 성립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자, 두 번째 괄호가 0이 되려면 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가 성립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관계식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8분의 파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알파 값이 궁금하잖아. 알파 값이 궁금하니까 이왕이면 얘를 베타는으로 정리해가지고 집어넣는 게 좋겠죠. 베타는으로 정리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 베타 자리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8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8분의 파이 이렇게. 자, 이쪽도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8분의 파이 이렇게까지는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뭐 할까? 그죠. 알파가 지금 0부터 파이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예각인지 둔각인지 모르죠. 어떻게 하지 이거? 아이디어를 제시해봐. 아이디어. 그려서 풀 수도 있죠. 그려서 풀 수도 있는데 일단 식으로 풀 수 있는 걸 먼저 얘기하고. 자, 어쨌든 이쪽은 사인이고 이쪽은 코사인이잖아. 그지? 그럼 우리 머릿속에 이걸 한번 떠올려 볼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하고 항상 같죠? 사인 세타하고 항상 같잖아. 그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하고 항상 같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사인 알파를 우리가 거꾸로 이거를 이걸로 바꾼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인 알파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도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하면 그게 오른쪽에 있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8분의 파이 하고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요 놈이랑이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는 거야. 어차피 지금 알파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면서 코사인 값만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랑이 그대로 같다.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알파 마이너스 8분의 파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두 개가 오른쪽에 2알파가 될 거고요. 8분의 파이가 여기로 넘어가니까 2분의 파이랑 8분의 파이랑 더해. 그럼 8분의 몇이죠? 8분의 5파인가? 그죠? 그러면 알파는 뭐가 돼? 16분의 5파이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죠? 16분의 5파이. 그러면 이거 지금 바꿨던 거를 살짝 활용해 가지고 자, 얘도 바꿔볼 건데 여기서는 아까랑 똑같이 그냥 이거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버리면은 이쪽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단 말이죠. 이 마이너스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파져.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아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였잖아. 그러면 이건 어때요?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때요? 요거 마이너스 사인 세타 아닌가? 그지? 요거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면 요거 3, 4분면이잖아. 3, 4분면에 코사인에 보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사인 알파를 우리는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각변하는 게 거꾸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쪽에 있는 또 마이너스 코사인 해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8분의 8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바깥에 마이너스 코사인 똑같으니까 또 이거하고 이거를 같다라고 넣으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8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쪽이 2알파가 되고 여기는 8분의 10이니까 8분의 13인가? 8분의 13파이. 그럼 2로 나누면 알파는 16분의 13파이 이렇게 돼가지고 둘이 더하면은 16분의 18파이가 되죠. 그러면 8분의 9파이 2번이 답이 된다.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답변안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요 상황 있지. 맨 처음 요 상황 있죠. 요 상황에서 요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어차피 우리는 그 0부터 파이 사이에서만 볼 거잖아. 그치?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 자, 요렇게 여기가 파이라고 했을 때 사인 그래프는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겠죠. 여기 사인 그래프고 코사인 그래프는 어때요? 코사인 그래프는 0부터 파이까지면은 그냥 요렇게 내려왔다가 그대로 요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요 그래프 상에서 지금 뭘 만족하는 걸 찾을 거냐면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같아지는 걸 찾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같아진다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렇게 선 하나 그어가지고 이렇게 선 하나 그어가지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이게 만족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알파와 베타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냐면 알파 빼기 베타가 8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가 더 커야 돼. 8분의 파이만큼 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같이 그려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봐봐. 둘이 함수값이 같은데 알파가 베타보다 8분의 파이만큼 커야 돼.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냐면 요렇게 갖다 놓을 수 있죠. 요렇게 갖다 놔가지고 자 여기하고 여기에서 자 사인하고 만나는 데가 요쪽이니까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빨간 그래프 코사인하고 만나는 데가 여기니까 여기가 베타가 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간격이 8분의 파이가 되는 그 순간에 알파 베타가 정해진다는 거야. 근데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지금 요 점을 기준으로 딱 대칭의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초록색 점이 얼마인지 알거든? 이거 얼마죠 이거? 사인이랑 코사인의 교점 몇 도지? 45도 4분의 파이.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여기 센터가 지금 4분의 파이라는 거 알아요. 센터가 4분의 파이인데 근데 얘네 둘의 간격이 8분의 파이가 돼야 되잖아. 그럼 8분의 파이를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 16분의 파이 16분의 파이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래서 알파는 얼마가 되느냐? 알파는 4분의 파이에서 1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16분의 5파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지?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16분의 5파이를 구한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구할 때는 코사인에다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뒤집으면 되지. 그지?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뒤집으면 또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번에는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자 여기가 사인이랑 만나는 데니까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돼야 이번에도 알파가 베타보다 8분의 파이 크게 만들 수 있지. 그럼 이번에는 요 두 점이 알파 베타인데 센터가 이번에는 얼마 되는 거냐면 4분의 3파이가 이제 센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번에 또 4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16분의 파이 왼쪽 오른쪽으로 오는 건데 그중에 오른쪽에 있는 게 알파니까 여기서 알파는 4분의 3파이에서 1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온 거다 해가지고 16분의 얼마야? 13파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 이렇게 되겠고 식으로 풀면 아까 처음 방법처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여러분 요거 오늘 미리 줄게. 우리 주말에 토요일날 와가지고 푸니까 여러분한테 시간을 좀 충분히 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요거를 토요일까지 풀어서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토요일날 진도 조금 나간 다음에 요거 열문제 풀이를 싹 하고 깔끔하게 풀는 사람들은 빨리 가고 혹시 이거 가져와 그래서 지금 준 거 있죠? 요거 프린트를 풀어가지고 토요일날 합시다. 수고했어요. 그럼 아이 그거 나가. 아, 또 쓴대? 뭐지?